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4월 4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남북 정상회담 훈풍, 개별 종목 장세 지속, 남북 경협주 급등입니다. 지난 한 주간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우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예전과 많이 틀리다. 예전에는 한 10몇 개, 5몇 개 종목에서 올랐는데 지금은 남북 경협 관련으로 수십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예전과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남북 경협 테마를 저희 이슈체크에서 긴급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슈체크 남북 경협 테마 긴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업종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이고 또 테마가 활기를 치기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가 급등했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테마 관련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제 대북 인프라, 철도, 대북 송전, 가스관, 비료, 백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를 놨는데 그 별표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크다. 실현 가능성이 크면서 규모가 큰 순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성공단 테마고 철도랑 가스관이 중요하다.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대표 종목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제용솔루텍, JST나 신원. 그래서 인디에프랑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죠, 여러분. 많이 갔습니다. 최근 주가는 50% 이상 급등한 후에 지금 음봉 나왔어요. 장대 음봉에다 아주 긴 음봉은 아니고 어쨌든 이미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조정이 지금 오는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요 개성공단은 대선 공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마 핫한 테마에도 아마 문재인 공약 제가 다룬 게 있을 텐데 한번 보시는데 개성공단을 이제 파주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을 보면 어떤 개성공단과의 그런 교류가 북한과의 교류의 어떤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약간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강산 관광입니다. 자, 또 이제 개성공단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겠죠. 만약 이제 잘 되면 그럼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현대 아산, 거기 아산에 이제 관광 있지 않습니까? 현대 아산이. 근데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개성공단도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이제 거기 호텔이랑 골프장 있죠. 이것도 지금 30% 이상 급등의 조정이 시작이 됐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논의는 당연히 하겠죠. 이제 중요한 게 대북 인프라입니다. 철도, TI, 대오AL, 특수건설, 이화공영, 우원개발, 난강토건, 현대건설까지 철도 관련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50% 이상 급등 중이고요. 자, 대북 송전주, 이화전기, 광명전기, 재룡산업, 일진전기, 세명전기, 대원전선. 요거 이제 30%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시작됐고, 가스관입니다. 대동스틸, 동양철강, 삼양철강, 하이스틸. 이게 지금 30% 이상 급등 중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반도 종단 철도 사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나진, 부산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철도로 연결이 되면 모스크바까지 가잖아요. 부산에서 모스크바. 근데 또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유럽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철도로 이어지면. 지금은 유럽을 가려면 비행기만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실현화된다면 철도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NG 관련이 있습니다. LNG 수입. 우리나라 LNG는 대부분 배로 들여오죠.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 오면
러시아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북방 정책을 펴고 있죠. 기존의 미일 중 중심의 어떤 외교를 탈피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방 정책은 뭔가요? 아세안이랑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 가스가는 LNG, 철도는 뭐 여러가지. 그럼 이제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배나 비행기로 안 하고 철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1대1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있고, 또 이제 지원인데, 이제 북한이랑 협의를 하면 일단 비료 같은 거 저희가 지원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백신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으로 남해화, 경농, 조비, 오송, OMB 등이 있고, 백신 관련은 대표적인 백신주죠. 녹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급등후 조정 시작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뭐 철도, 대북, 송전, 가스관보다 먼저 될 확률은 높죠. 그죠? 그냥 바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남북 경협 테마도 이 부문별, 지금 보이시는 부문별로 순환매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개성공단 관련 테마가 좀 조정을 좀 하지만, 이게 약간 지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테마는 살아있는 거죠. 이 중에 어느 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있는 돈들이 일로 많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에 갔던 투기적인 종목, 그런 자금들 다 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테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5G. 5G는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됐죠. 공청회가 19일날 있었고, 5월에 주파수 경매가 뜨고, 6월에 주파수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던 거, 지금 이번 주에 많이 갔던 게 뭐죠? 대한광통신, KMW, 뭐, 그 밖에 뭐 이제 뭐, 서진 시스템, 뭐, 텔코웨어인가? 뭐, 어쨌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5G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음 주 수요일에 핫한 테마로 방송을 한번 드릴게요. 다음 주에 5G 관련 핫한 테마 방송을 드릴 거니까 그 방송을 참조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은 테마 장세니까 뭘 보셔야 된다? 5G랑 남북 경협을 보셔야 된다. 근데 남북 경협이 나는 힘들다 싶으시면,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5G를 지금쯤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머지 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신재생, 핀테크는 다 못 가고 있죠. 이렇게 한번 이제 테마를 점검해 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이제 헤드앤숄더형에서 이제 쌍바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IT로만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했던 게 이제 지난주를 한번 보시면 뭐 여전히 쌍바닥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증시가 이제 올랐는데, 보시면 상승 업종이 식품, 종합식품사, 그 다음에 운송, 자동차도 좋았고, 해운도 좋았고, 철강, 건설, 대형 건설사, 그 다음에 시멘트, IT 업종, 대형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뭔 얘기냐. 지수가 많이 가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리스크 감소로 어쨌든 상승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생각만큼 막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상승 업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종목이 더 많아진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월 1주차 하락했지만 2주차, 3주차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업종에 의해서 올랐다. 물론 개인이 사서 올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큰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4월 20일날 IT 쪽 매도가 나왔죠. 그 대만 쪽 반도체 회사가 뭐 실적이 악화될 거라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당분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이제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내수업종,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종합식품 이런 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별로 짧게 한 목표를 한 10% 잡으시고 7에서 10%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음식료 업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금융투자가 지금 최대인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대부분 ETF 중심으로 사고 팔고 짧게 단타 치고 특이 상황이 없죠.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보시면 이게 2주 전이죠. 뭐 바이오, 항암 표적제 갔었고 IT 업종 막 갔었어요. 뭐 테마주 5G 가서 이제 되게 기대감이 좋아서 갔는데, 지난주 보시면 테마에서 5G랑 경험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일로 쏠려버렸어요. 특히 남북 경협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거, 이거 여기에 있던 게 다 돈이 빨려서 남북 경협으로 갔다는 거. 그러면서 지수는 또 이렇게 빠졌죠. 왜?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일면서 지수는 이렇게 빠진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뭔가 비싼 것 같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 수급이 쏠렸고, 이제 시총 상위 바이오주가 못 가니까 당연히 지수가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그리고 코스닥은 테마, 요거 딱 두 개로 아마 좁혀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주차 하락하고 2주차 상승하다가 3주차 이제 하락을 했죠. 바이오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 테마가 강세가 되면, 기존에 이제 매매했던 게 개별 테마, 바이오, 중국 소비주, 요 세 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는 일단 빠지고, 그럼 중국 소비주에 남는데, 중국 소비주에 갈 돈이 없어요.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거. 워낙 이쪽으로 돈이 쏠려버리면. 아셨죠? 그래서 개별 테마 중심으로 한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도 뭐 금융투자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시총 상위 20인의 종목에서 바이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금투가. 그죠? 뭐 보시면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야, 뭐 HLB 뭐 이렇게 사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주,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스크 감소로 인한 증시가 안정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종종 기대감의 증시가 훈풍입니다. 일단 전쟁 위험에서 탈피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진 않아도 팔진 않는다 막. 그리고 한국 외평채 CDS 프리미엄도 최저 수준이죠. 반면 이제 그 원화 강세 추세는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중심, 또 코스피는 내수주 중심, 음식료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예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못 갔냐,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 그래서 두 개의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북한과 관련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의 불투명, 수산 출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였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그 최소한 평화협정이나 뭐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또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어디 이번 주에 외국인이 사냐 안 사냐,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은 외국인이 막 적극적으로 살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산다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대형주 중심으로.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살 확률이 적다. 근데 이번 주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외국인이 정말 사는지 안 사는지. 만약 외국인이 산다면 삼성전자, SK를 살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ETF를 사셔도 되고, 뭐 개별 종목 사셔도 되고, 근데 지수가 안 떨어지니까 중성주 다 괜찮은 거죠. 자, 돌아오자는 외국인,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한미 금리 격차. 이제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거고, 한국은 금리를 글쎄 올해 1년 한 번에 할까 말까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심하게는 1% 정도 차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더디다. 개선 속도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기대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바이오 급락, 경협주 급등. 자, 바이오 거품 논란으로 바이오주 급락했고 남북 정상 앞두고 경협주 급등했다. 결국 돈이 글로 쏠린다. 사실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막 그래서 뭐 바이오주 뭐 파티는 끝났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은요 재료를 앞섭니다. 어쨌든 사는 사람, 이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가 다시 급등 추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우디의 어떤 감산 의지에 의해서 유가가 최상단이 이제 예전에 70불까지 예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75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거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더욱 가속화될 영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증시의 외부 환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환경만 그나마 조금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 전략 한번 보시면, 일단 매크로 지표 보시면 10년물 국채가 벌써 2.95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3.0이 돼서 시장에 쇼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현재 68불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왔죠. 환율은 현재 1070원 괜찮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IT 대형주를 매수하면 코스피가 상승할 거고 코스닥이 또 약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IT 대형주를 매수하지 않으면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거고요. 어쨌든 환경이 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닥 중소형주 IT 업종 내수 업종이 지금 좋고 개별제로 개별 테마가 좋다. 코스피와 대형주 바이오와 안 좋고, 그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어떤 뭐 그런 걸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시장은 안정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린 그런 쪽을 포커싱을 해야 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 테마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3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여기서 뭔 얘기가 되는 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걸로 해서 해소가 관심이 되느냐,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이걸 사냐 안 사냐 우리 증시를,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안에서 뭐 여러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테마별 그 남북 경협이나 5G 같은 빠른 순환매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 매매, 트레이딩 바이, 이제 단기 매매를 주력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 가셨죠? 자, 방송 안내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그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핫한 테마 5G를 다음 주 수요일에 주중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